한강야생탐사센터에 잘 오셨습니다. 이 한강야생탐사센터는요, 울프레 생태교육센터에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수탁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센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한강야생탐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센터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같이 둘러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먼저 이 공간에 앉으셔서 저희 센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또 오늘 어떤 일을 체험하게 되는지 청소년 여러분께 설명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입니다. 한강의 생태를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붙여놨어요. 대표적인 한강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생물 저희가 답사하면서 모아놓은 수집품들이 있으니까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흔적들을 이곳의 수집품들을 통해서 또 알아볼 수도 있죠. 좀 숨겨져 있는 곳이긴 한데요. 비밀 장소로 가시겠습니다. 바로 주방인데요. 보통 생태체험센터에서는 주방을 운영을 잘 안 하죠. 저희 센터에서는 캠프라든가 또 체험 프로그램에 에코 쿠킹을 같이 운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같이 해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교육실입니다. 모두 배우는 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이곳에서는 주로 손으로 만드는 작업들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밖으로 보시면 전망도 멋지죠. 예, 앞에서 멀리 한강도 보이고요. 지금 공사 중이긴 하지만 캠핑장도 한눈에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리창에 유리창에 점이 찍혀 있네요. 왜 점이 찍혀 있을까요? 새들이 유리로 된 건물에 부딪혀서 죽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리창에 점 찍기 운동을 자원봉사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직 다 못한 부분 있죠? 여러분들이 오셔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공간은 책바라기 도서실이라고요. 도서실입니다. 환경과 생태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모아놓은 곳이죠. 네, 아주 아늑한 곳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이 방에서 책을 읽고 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은 작은 모임방입니다. 시민들께서 오시면 이 방에서 작은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쉬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조성을 했습니다. 모임하기 좋으니까요.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도 한강에 나오실 일이 있으실 때 이쪽으로 와서 친구들과 같이 좋은 학습 모임을 가지시거나 또 생태 탐사 모임을 가지실 때 들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는 다 둘러보셨습니다. 지금부터 바깥을 나가셔서 같이 한번 돌아보기로 하시죠. 그런데 나가기 전에 준비물을 좀 갖추고 나가면 좋겠죠. 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친구들이 많으신데요. 안에서 뭐가 들어있는지 잠깐 보고 청소년 여러분들도 야외 관찰 나갈 때 이 정도로 준비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관찰통입니다. 곤충이라든가 생물을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잠깐 잡았다가 관찰하고 놔줄 때 잠깐 넣어두는 통이죠. 그리고 큰 관찰통도 있습니다. 또 이건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필요한 룻배라고 하는 돋보기예요. 8배에서 10배까지 더 크게 볼 수 있어서 생물을 관찰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항상 필요한 건 아니지만요. 가끔 속이 궁금할 때 좀 열어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도구 중에 이런 맞는 칼이 있죠. 칼과 톱과 송곳 같은 게 붙어 있는 맞는 칼입니다. 이건 항상 갖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나 다쳤을 때 모르기 때문에 응급키트를 상비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요, 여기다가 가끔 망원경을 더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망원경을 가지고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새나 식물을 자세히 관찰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뜰채라든가 수조도 갖추고 나가서, 그리고 족대도 가지고 나가서 어류를 탐사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저기 저 멀리 펼쳐져 있는 양서류를 보호하고 있는 난지 습지원으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네, 청소년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저희는 난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난지는 1978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해서 쓰레기섬이라는 악명을 얻게 됐는데요.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1992년부터는 생태 복원 작업이 진행돼서 지금은 야생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생태공원으로 변모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는 야생생물 중에서도 특히 양서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 주위를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상기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해충이 대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난지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흰불나방이라고요. 지금 많이 발생을 해서 나뭇잎들을 많이 갉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위쪽에 물풀의 나무에도 많은 잎들을 갉아먹고 있고, 여기 바로 이 앞에서 지금 좀작살나무 같은데요. 작살나무에서 여기 갉아먹고 있는 곤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갉아먹어서 잎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풍뎅이고요. 예, 버드나무를 좋아하죠. 그래서 한강 주변에 많은 버드나무들을 먹으면서 아주 많이 발견되고 있는 곤충입니다. 딱정벌레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껍질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혹은 성인 수집가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곤충입니다. 그렇지만 수집하는 거는 삼가해 주세요. 보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네, 여기 긴 호랑거미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네요. 긴 호랑거미는 색깔이 아주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거미줄 한가운데에 길다란 거미줄이 특징입니다. 얘네는 위험을 느끼면 자기 몸을 흔들어서 위장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잠을 잤나 봐요? 거미줄을 막 흔들죠. 그래서 초점을 흐려서 천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가을이 되면 특히 많이 발견이 되죠. 네, 무단거미인데요. 거미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단거미는 가을에 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 것은 주로 암컷일 거예요. 수컷은 여기 보시면 아주 조그마한 거미가 보이시죠? 얘하고 얘는 같은 무단거미인데요. 얘가 수컷입니다. 암컷 무단거미는 수컷보다 훨씬 등치가 크고요. 그래서 수컷 무단거미는 암컷하고 짝짓기를 할 때 자기 목숨을 가끔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을이 좀 깊어지면 암컷 무단거미가 사는 거미줄에는 수컷 무단거미의 시체가 가끔 발견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다리가 없는 것들도 있죠. 저 앞쪽에 지금 날아다니는 나비가 보이시죠? 오리명준나비라는 나비인데요. 흔하지 않은 나비니까 한번 같이 가서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오, 암놈이네요. 네, 오리명준나비는 여기 또 있어요. 예. 말 그대로 꼬리가 길고요. 정말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는 나비입니다. 곤충들 중에서는 특별히 좋아하는 먹이 식물이 있는 곤충들이 있는데요. 저 앞에 여러 가지 동굴이 보이실 텐데요. 저 동굴 가운데 약간 심장 모양을 가진 둥그렇게 생긴, 둥글고 길다랗게 생긴 잎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오리명준나비가 좋아하는 쥐방울 덩굴입니다. 저기에 알을 낳기 위해서 아마 오리명준나비가 이 근처를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나비는 암컷입니다. 수컷은 어디 있을까요?
네, 암컷 명주나비가, 꼬리 명주나비가 많이 날아다니더니 저기 알을 낳고 애벌레가 네, 쥐방울 덩굴을 먹고 있네요. 저기 보이세요? 여기 까만색의 애벌레가 보이시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충이랑 아주 다르게 생겼죠. 서식 환경이 있지 않고 아름다운 동물이나 아름다운 곤충을 보기만 바라는 것은 먹이가 없는 창살 속에 가둬놓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한국산 개구리가 예, 연못 위에, 잎 위에 앉아 있네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굴레 난지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양서류 중에 한국산 개구리, 또 두꺼비, 맹꽁이, 줄장지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왔는데 또 저희를 맞으려고 여기 개구리가 반겨주고 있네요. 좀 특이해요. 그런데 색깔이 아직 옅고요. 몸 색깔이 밝은 황금색이 나고 있어요. 한국산 개구리는 입 주변에 흰 선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정말 작고 귀엽고 네, 너무 예쁩니다. 양서류들은 그 피부로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알 시기를 보내는 물과 또 피부 호흡을 하는 공기와 또 동면을 하는 땅의 환경이 모두 다 깨끗해야만 잘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양서류들을 기후변화나 그 환경변화의 지표생물로 이용을 합니다. 양서류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사람도 살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양서류들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보호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미가 알을 낳아서 지금 어린 거미들이 막 부화돼서 흩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이리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한번 건드려 볼게요.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은 모양이네요. 네,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굉장히 많죠. 거미들 가운데는 모성이 굉장히 지극한 것들이 많아요. 알을 입에 물고 다닌다거나 또 꼬리에 붙이고 다닌다거나 해서 철저하게 알을 보호하고요. 어떤 거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을 새끼들한테 내줘서 새끼들이 어미의 몸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미도 있다고 해요. 자, 여기 서울특별시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이라고 떡하니 붙여놨는데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죠. 생태습지원이 있고요. 야생생물보호구역입니다. 최근에 그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많은 뻘들이 밀려와서요. 안에 있던 식생들이 많이 변했어요. 기상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무당개구리, 한국산 개구리, 청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고,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꾀꼬리예요. 오, 꾀꼬리가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혹시 오는지? 꾀꼬리는 여름 철새죠. 그래서 한 5월 정도쯤 우리나라에 와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새끼가 어느 정도 날아갈 때가쯤 되면 이제 가을에 날아가는 철새입니다. 주로 따뜻한 지방에 살기 때문에 색깔이 열대에 사는 새들처럼 새답게 굉장히 아름다운 노란색이에요. 와우. 예. 바로 앞에서 날아갔어요. 예, 굉장히 아름다운 노란색이에요. 저기도 막 찾아오네요. 예. 그런데 우리 그 꾀꼬리 소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꾀꼬리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꾀꼬리들도 서로 경계를 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는 굉장히 소리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내요. 구애를 한다거나 또 서로 간에 부르거나 이럴 때만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저쪽 한강변하고 이쪽 한강변은 좀 차이가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여기를 보면 사람이 만든 제방에 또 차들이나 자전거 도로가 바로 면에 있고요. 강과 또 사람이 만든 시설물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 편에는 자연스럽게 수초가 나 있고요. 또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한강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저렇게 돼 있으면 저쪽에는 생물이 깃들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수초가 많고 버드나무가 있고 이런 모래톱과 자갈마당이 있는 이런 강변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생물들이 깃들여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한강이 점차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이 많이 없어지고 또 본래 자연스러운 강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생물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쥐들은 갈대숲 사이에 집을 짓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굴을 판다거나 구멍 사이에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난지에 살고 있는 쥐 가운데서는 저렇게 갈대숲 사이에 집을 짓는 맷받쥐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꼭 새쥐처럼 생겼죠. 쥐는 작고요. 또 한 5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가을이 됐을 때 좀 늦가을까지 새끼를 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찾아보면 새둥지처럼 작고 귀여운 집에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게 숨겨놓죠. 한강의 대표적인 수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버드나무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버드나무는 정말 유래가 깊은, 유서가 깊은 나무죠.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임금님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특히 왕비가 되는 사람들하고는요. 지나가다가 임금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 하면 버드나무가 나오고, 버드나무 잎을 떼서 바가지에 띄워줬다 하면 왕비가 되죠. 예.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는 물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서양 의사 중에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이거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해서 가면 버드나무 이렇게 껍질을 떼가지고 이렇게 씹으라고 줬다고 하죠.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의 원료가 되는 그런 약성분을 뽑아서 쓰죠. 해열제로나 진통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버드나무가 사람한테만 유용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곤충들이나 또 깃들여 사는 그런 동물들이 많죠. 여기만 해도 지금 벌써 무당벌레가 찾아와서 이러고 있네요. 아주 아름다운 무당벌레네요. 네. 여러분들이 오시면 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버드나무에 살고 있는 잎벌레를 찾아보기가 쉬우실 거예요. 버들 잎벌레나 또 버들 꼬마 잎벌레나 이런 작은 잎벌레 종류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무당벌레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풀의 종류인데요. 이건 안 예쁘다. 좀 안 예뻐요. 예. 부들입니다. 예. 만져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저는 부들이라는 이름이 부들부들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 속에서 뿌리를 받고 이렇게 자라서 물을 깨끗하게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요. 정수식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물가에서 많이 자라고 또 물가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들이 대부분 물을 맑게 해주는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고 있거든요. 부들은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흔히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웬 핫도그 같은 게 그렇게 풀 가운데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커다란 핫도그 저기다 케찹 딱 발라갖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씨앗이 저렇게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충분히 여물고 나면 저것이 이제 마치 민들레 씨앗처럼 날아가는 모습을, 민들레 씨앗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개털처럼 날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장난 좋아하는 친구들은 저걸 막 뽑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장난치기도 하죠. 네. 이렇게 굉장히 빽빽하게 나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베어주기도 합니다. 관리 차원에서는. 네, 난지 한강공원을 비롯해서 한강공원에는 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또 생물들이 잘 살 수 있게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는 곳인데요.
생태계 보호에 좀 위해가 되는 그런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들이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시박이라는 식물은 굉장히 많이 번져서 하천변마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이게 바로 가시박이라는 식물입니다. 가시가 달린 열매가 달리면은 그 씨앗을 구제를 할 수가 없어서 강변마다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잘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서 봉사를 할 때 자원봉사를 많이 오셔서 같이 가시박을 제거하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집 주변에서도 생태를 교란하는 생태 교란 식물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너무 많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한강공원을 많이 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런 공간이 많이 생긴다면 더 좋겠죠. 난지 한강공원에 놀러 오시고 특히 한강야생탐사센터에 오셔서 자연을 관찰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일들을 같이 알아보고 같이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자면 좀 긴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다른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아이가 아토피라고 하는 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면역에 관련된 질환이었는데요. 그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의 태도라든가 생활 방식이 자연과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숲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생태보전 시민 모임이라는 환경단체를 알게 됐고요. 그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면서 숲에서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죠. 제 생각에는요. 물론 제가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공학 분야이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또 오염물질 처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기계적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부였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는 특별히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라든가 자연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호기심,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하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또 호기심,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환경과 또 생태계와 연관되어 있을까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그 환경공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환경이라고 하면 뭔가 위험하고 그 분야도 공학적인 분야에 상당히 한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이나 생태에 관한 얘기를 하면 자연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조사 연구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하고는 한 25년 정도 지금 25년, 3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 살아야 될 이 시대는 생태와 환경을 따로 떼서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생각하시든 간에 생태나 환경에 대한 지식이 기본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건축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에코 빌딩, 어떻게 녹색 건축물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인테리어요. 어떻게 하면 에코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까? 자연을 사람의 삶에 어떻게 더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거죠. 모든 디자인, 모든 제품에 환경,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상품이나 디자인은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는 존재할 수 없게 된 그런 시대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생태에 관한 지식들은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주변에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전망이라고 하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생태계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들은 환경을 그리고 생태계를 잘 보존하자,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런 걸 느끼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얼마나 생태계가 중요한지,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깨달았다,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자원봉사를 하러 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보람찹니다. 힘들 때는요, 날씨가 너무 나쁘다던가 혹은 사소한 일 때문에 제가 진행해드리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힘이 좀 빠지죠. 그렇지만 자연계는 항상 아름답거나 항상 편안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모든 날씨라든가 악조건도 모두 다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강야생탐사센터에 방문해서 습지원도 보고 한강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여러분들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떠셨는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할 때 좋은 경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강야생탐사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밤의 이야기를 들어봐, 자연으로 보고식, 활동뼈, 발자국 탐험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건 좋아지시면 꼭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야생동물 구조대라고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만 둘러봤지만 다음에는 꼭 방문하셔서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둘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기억 잘 가져가고요. 다음에 꼭 만나뵙기로 해요. 다음에 만나봬요. 안녕.